네. 예, 우리 취준생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분 자기소개입니다. 1분 자기소개. 예,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하고 친구들끼리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스터디도 하면서 비교도 해보고 할 텐데 오늘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면접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히 끝장판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끝장판. 뭐 극장판이 아니고 끝장판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만들어보자. 이 내용으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극장판 아니고 끝장판 아니고 끝장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분 자기소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 박선희 아나운서도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나운서 준비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엄청 하잖아요. 네. 그 스터디 할 때도 했다가 잠시만요. 그럼 다시 하고 네, 다시 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엑기스를 또 녹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또 1분 자기소개서입니다. 맞아요. 자기소개인데 온라인이나 유튜브 등에서 그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설명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뱅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장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좀 끝장내실 겁니까? 예, 유튜브를 찾아보면 말이죠. 예.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면 1분 자기소개만 쳐도 물론 제 영상도 나올 건데 엄청 많아요. 1분 자기소개 영상이 쫙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1분 자기소개하면 항상 우리 그 질문이나 이런 내용도 많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여다볼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것도 뭐 나쁜 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제가 면접관의 입장 그리고 면접관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진짜 비법 환골탈태 제가 첫 방송 나오는 거니까요. 당연히 다른 데서 보지 못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네. 말씀을 드리고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면 분명히 1분 자기소개는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2가지, 3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 자기소개 끝장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벌써 예. 뭔가 그 썸네일이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1분 자기소개 어렵잖아요, 진짜. 진짜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취준생들이 좀 질문하는 위주로 한번 자기소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 실제로 학생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1분 자기소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취준생들이 하는 질문들이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 중에 하나 좀 시크한 이런 질문이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1분 자기소개를 열심히 하는데 네. 면접관들은 잘 듣지 않나요?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이거죠? 예, 예. 영혼 없이. 예.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서류를 넘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좀 힘도 빠지고 그죠. 예, 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취준생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고 네. 그다음 제가 어떻게 1분 자기소개를 만들면 좀 면접관들을 사로잡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 그다음에 또 제가 만든 이게 식상한가요? 이 내용이 지금 1분 자기소개가 좀 식상한가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 그런 질문들. 그다음에 면접관들한테 이 어필하는데 제 내용, 이 1분 자기소개 내용은 괜찮나요? 네. 아니면 안 좋은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이런 질문이 거의 99.9%가 네. 이런 질문이죠. 맞아요. 예. 이거 면접관들 사로잡을 수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하다. 저 옛날에 한번 그 부산 지역에 어디 방송국 쓸 때 제가 그때 최종까지 갔었는데 그때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한 짧게 얘기하고 났는데 그걸로 한 이제 1, 2차를 계속 올라갔던 오. 예. 같이 우려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뭔가 짧은 순간에 임팩트가 바로 임팩트 있게 있었나 주는 봐요. 거 그게 예. 되게 중요한 걸 맞아요. 텐데 저도 지금 궁금한 게 많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였어요. 면접관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되게 가뜩이나 긴장되어 있는데 좀 친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맞아요. 몇 번 지원자 얘기하고 있는데 막 넘기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예, 실제로 저도 네. 많은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 면접관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기도 했고 저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유형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그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면접관들이 되게 바쁩니다. 제가 있었던 은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사 담당자들이 되게 바쁜 일상 업무를 보고 있다가 내일 또 면접이다 그러면 그 많은 서류를 한목에 다 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면접장 안에서 서류를 이렇게 훑어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훑을 시간은 우리 지원자들이 1분 자기소개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음부터는 이제 질문이 막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전날 면접관들이 충분히 이 서류를 훑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했을 때는 면접장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훑으면서 한 귀로는 1분 자기소개를 듣고
또 한 손으로는 서류를 넘기는 예.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첫 번째 이유. 네. 이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가 첫 번째 이유는 뭐 크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우리 지원자들하고 관계없는 건데 그건 면접관들의 영역이니까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 건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원자들이 너도 했던 1분 자기소개를 나도 하고 내가 했던 1분 자기소개를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하고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가면 네.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자기 한 명이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게 수백 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귀에 담을 만한 그러니까 영혼이 담겨 있는 임팩트 있는 그런 1분 자기소개가 나오지 않을 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한 귀로 나가는 이런 자기소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그 전날 서류를 충분히 못 읽어봤다라고 하는 이 경우에는 뭐 신경 쓸 건 없고 이거는 면접관들의 영역이니까 우리 지원자들은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내가 1분 자기소개를 어떻게 잘못 만들었길래 면접관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나 네. 듣는 둥 마는 둥 하나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내가 잘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볼 때 막상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이잖아요. 면접관이 막 딴짓하고 있는 거 보이면은 아, 뭐야, 빈정상하고. 네, 나 떨어졌나 하면서 그렇죠. 기분도 나쁘고 하는데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핵심 포인트를 짚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 그 1분 자기소개 핵심 포인트 중에 첫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면접관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네. 그 우리 동년배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죠. 취준생들이 우리 20대 후반이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보통 40대 초중반, 뭐 40대 중후반까지 이렇게 면접이 들어오는데 네. 면접관으로 그럼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면접관과 지원자의 나이가. 제가 면접관과 나이가 15년에서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요점, 네. 이 포인트를 우리 지원자들이 기억을 하고 1분 자기소개나 면접을 볼 때 그 답변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취준생, 우리 지원자분들은 이렇게 15년 차이 나는 이거를 인식을 잘 못하고 주로 또래들끼리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네. 그 또래들끼리 뭐 인정되는, 인식되는 또 뭐 괜찮다라고 평가받는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1분 자기소개를 많이 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많이 듣다 보면 저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소통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뭐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총무 활동을 했고 뭐 총무 활동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주위 친구들과 또 또래들과 이렇게 소통 역량을 키우는 뭐 지원자가 되어왔습니다. 네. 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1분 자기소개를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5년 차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5년 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입장을 그럼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지금 지원자가 20대 후반이죠. 그럼 당신이랑 그럼 너랑 15년 차이 나는 아래쪽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내려간단 네. 말이죠. 그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지금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하는데 네. 네가 면접관이다. 그럼 너는 이제 15년 위쪽이라는 거죠. 이제 면접관하고 지원자 나이 차이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 비율을 제가 똑같은 나이 차이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우리 이제 면접관 역할을 하는 그 학생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렇게 저는 여차여차해서 소통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중학교로 진학하는데 뭐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는 첫 번째 이 지원자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겠죠. 소통 역량이 이렇게 키워왔구나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저 학생에게 소통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1점을 주냐. 네. 아니면 저 친구가 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말하는 목소리를 보니 저 말하는 표정을 보니 저 말하는 눈빛을 보니 저 친구는 소통 역량이 있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1점을 주냐. 저는 2번. 너는 1번을 주냐 2번을 주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죠. 그럼 학생들이 우리 MC님은 2번입니까? 저도 2번이요. 왜냐면 1번 2번이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안 믿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이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저는 여차여차해서 소통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플러스 1점을 주는 면접관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저 20대 후반의 지원자에게 근데 너는 지금 자기소개를 어떻게 만들었냐 라고 하면 바로 그 학생이 고개를 떨굽니다. 왜? 자기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학생이 만든 자기소개가 저는 여차여차해서 대학교 봉사활동 동아리를 하면서 또 대학교 동아리 뭐 활동을 하면서 네. 이렇게 소통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과연 그 말을 듣고 면접관들은 그 말을 듣고 너의 1분 자기소개를 듣고 그게 임팩트 있게 면접관에게 들어가겠냐 아니면 너의 그 말을 듣고 너한테 플러스 1점을 주겠냐. 너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한테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15년 차이 나는 면접관은 또 너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15년 차이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15년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취준생들은 1분 자기소개를 만들 때도 그렇고 면접을 보는 일반 답변을 만들 때도 그렇고 대부분이 면접관은 나하고 동갑이다. 나하고 또래다. 네. 나도 어른이고 면접관도 어른이고 면접관과 나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깔고 1분 자기소개도 만들고 면접 답변도 만듭니다. 아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렇게 소통 역량을 키웠다라고 하면 같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인정을 해줄 겁니다. 평가를 해줄 겁니다. 잘 만들었다. 네. 너 그래. 킹정, 소통 역량 킹정. 잘 만들었다. 근데 15년 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했을 때 그거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1분 자기소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입장 바꿔 15년 차이에 이 면접관들의 입장이 돼서 그 역지사지를 해서 그 입장에서 좀 인정해 볼 만한 이렇게 좀 알아들어 먹을 만한 그렇게 좀 쓰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그렇다면은 어쨌든 막 뭔가 미사역을 많이 붙인다기보다는 그 말하는 또 아까 얘기했던 말하는 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렇죠. 그 나이에답게 어떤 패기를 좀 보이면서 그렇죠. 그런 진정성 보이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면접관들에게 불문율적인 룰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은 90%는 믿지 마라. 그런 룰이 그 있으니까. 느낌을 보는 거군요. 예. 느낌을. 예,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이 90%는 마사지가 되어서 네. 어느 정도 화장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어허. 진실적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말은 면접관들에게 화장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눈빛은 화장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화장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보지 여러분들이 화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면접관들이 보고 평가한다면 제대로 된 인재를 중요한 뽑기가 어렵겠죠. 네. 네. 입장 바꿔서 아주 진짜 배기 이야기를 해야 네.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1분 자기소개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던 것 같은데 면접관들의 지원자들의 1분 자기소개를 신경 써서 듣지 않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지금 확인하셨겠고 그 외에 또 중요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예, 네. 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정규 분포. 예, 정규 예. 분포 곡선을 제가 1초라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원자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정규 분포 곡선도 한번 처음가요? 준비를 예. 해봤죠. 네. 저 곡선이 여러분들이 보는 저 곡선이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예. 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수가 높아지겠죠. 어. 여러분들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 지원자 한 명이겠지만 면접관에게는 어떤 전체가 몇백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인사 담당자한테 전체 면접 평가표가 다 집계가 됩니다. 네. 집계가 되면 제 파트에서는 저는 직접 면접도 들어가고 이 집계도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집계를 하다 보면 이제 분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번부터 500번까지 총 500명이 면접을 봤다 그러면 이 500명이 점수대가 어떻게 분포가 나오는지 그럼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저 정규 분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목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중간이죠. 오른쪽입니까? 중간입니까? 고래등 맨 좀 더? 꼭대기. 예. 맨 꼭대기는 평균치고 편드시고. 오른쪽으로 가야 내가 합격을 할 텐데 저게 이제 높은 점수인데 네. 오른쪽으로 가야 오른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야 우리 취준생분들이 합격을 하는 영역으로 가는 거죠. 절대로 면접이 3대1 저 경쟁률이다 그러면 저 중간으로 가가지고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아, X축이 점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중간보다. X축이 점수죠. 네네네. 그 Y축은 도수, 네. 인원수죠. 네, 인원수고. 그래서 저 중간으로 가면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경쟁률이 3대1이다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자기소개가 자기소개의 어떤 틀, 어떤 레파토리, 구조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구조가 내 중간으로 저 정규 분포의 중간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라고 하는 이거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자 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모자 등이 네. 되면 안 되고. 예.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긴데 그러면 이 식상하지 않은 거, 그 가운데 부분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좀 가까운 신선한 유형의 그런 자기소개서 기억에 그렇죠. 남는 거 있어요? 제가 아까도 그런 자기소개 유형을 잠깐 짧게 네. 저는 이렇게 소통력을 키워왔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유형이 첫 번째 유형 하나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1분 자기소개 유형이 이런 유형입니다. 제가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첫째, 소통 역량입니다. 하고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뭐 총무 활동을 하고 여차여차해서 소통 역량을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둘째, 영업 역량입니다. 저는 뭐 그 또 동아리 활동이든 뭐 학교 축제든 어떤 행사를 하면서 항상 완판을 이어왔습니다. 네. 완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 판매, 네. 그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업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자기소개를 하는 이런 유형을 제가 첫 번째 유형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유형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네. 들어보시죠. 네. 제가 실제로 제가 겪었던 몇 년 전에 지금 바로 이번 시즌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난 버전입니다. 네. 네. 이 친구가 그 땡땡은행의 IT 직군 쪽으로 IT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서 컴공을 전공했겠죠. IT 쪽으로 지원하니까. 예. 근데 학교 다니면서 토론 동아리를 했답니다. 예. 토론 동아리인데 자기 학교 교내 동아리가 아니고 연합 동아리. 그러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그래서 그 어느 날 그날도 우리 학교 팀이랑 네. 다른 학교 팀이랑 4대 4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1분 자기소개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 다른 학교 학생들을 같이 토론하는데 맞은편에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앉고 이쪽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4명 앉고. 근데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이 여학생 한 명이 계속 토론 시간 내도록 자기만 보더라는 겁니다. 이 학생은 남학생이었죠. 그래서 토론 내내 심쿵심쿵 해서 혹시 드디어 나도 이제 솔로를 면하나 내 인생의 봄날이. 예. 어. 이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티타임 때, 네. 커피 타임 때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 여학생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냐고. 저기요. 예. 혹시 우리 구면인가요? 어. 이렇게 이제 말을 걸어봤답니다. 이게 이제 1분 자기소개 나오는 네, 내용. 재밌어요. 저기요, 혹시 우리 구면인가요? 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여학생이 아니요, 오늘 초면인데요. 그래서 이 남학생이 근데 아까 우리 계속 토론할 때 그쪽이 쳐다보시길래. 눈이 계속 마주쳤다. 저만 자꾸 보길래 혹시 제가 구면인 줄 알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라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이 남학생한테 하는 말이 제가 아까 선배 쪽만 계속 쳐다봤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선배 쪽만 계속 쳐다봤던 거는 그 앞쪽에 있는 그쪽 학생, 그러니까 선배 쪽 학교 학생 네. 4명 중에 유독 선배 인상이 그렇게 좋아서 선배 인상이 계속 밝아서 제가 자꾸 보였다. 눈이 선배 쪽으로만 갔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니, 이야기를 거네요. 인상에 대한 관심이겠죠, 뭐 이거. 네, 맞아요. 상대방에 이제 앉아 있는 쪽에 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눈이 많이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남학생이 그 1분 자기소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경험처럼 지금 면접관님들이 저를 보고 있어도 인상이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 IT 직군으로 들어가면 늘 이 모니터와의 싸움 때문에 늘 다크서클이 생기고 이런데 네. 저는 이런 인상으로 제가 땡땡은행의 이 IT 부서에서 항상 밝은 표정으로 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1분 자기소개를 마무리 지어요. 잘했네요. 자, 이게 두 번째 네.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저는 이 직무에 뭐 이 똑같은 금방 이야기했던 이 소재를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네. 저는 이 직무 IT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낫냐는 거죠. 그 스토리텔링 당연히 이야기를 두 한 건데. 번째가 두 번째가 낫죠. 네. 왜 두 번째가 낫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건데 제가 네. 아까 정규분포 곡선을 보여드렸었죠. 네. 지금 우리 취준생들이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취업 시기 지금 몇 년째 최근 한 5년 이내 사이에 우리 취준생들이 지금 1분 자기소개를 만들고 있는 틀, 그 네. 레파토리, 그 구성이 여러분들은 저는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투로 만들고 있냐? 이게 정규분포 중간, 그러니까 평균치냐? 네.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나의 경험 하나를 이야기해서 그렇게 자기소개하는 거를 이게 평균치냐라고 하면 저는 전부 다 제 역량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이 평균치인 거예요. 누구나 네. 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네. 이 평균치가 아닌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치가 맞아요. 아닌 쪽. 그래야 면접관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번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매번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취업 시기 근 한 5년 이내에 이 근 한 5년 이내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만들어야 면접관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퍼져서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 모두 퍼졌다. 그래서 전부 다 스토리텔링이 하는 게 평균치가 돼버렸다. 그럼 또 바꿔요. 라고 하면 그때는 또 다시 역량 2가지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야 접근해야 돼요. 항상 정규 분포 평균치가 아닌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네. 그게 전략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평균치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소개하는 방식이. 전부 다 자기 역량을 2가지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소통 예. 역량, 영업 알겠습니다. 역량. 이래가지고는 면접관의 귀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저희가 30초 정도만 그러면 오늘 저기 정규분포 곡선이랑 또 앞에 얘기 준 게 있는데 네. 마무리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첫 번째는 면접관들은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15년, 20년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이야기. 두 번째는 정규 분포라는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정규 분포 곡선을 1초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평균치인가 아닌가, 평균치를 벗어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를 만들 수 있다. 네. 정규 분포 곡선을 1초도 잊지 말자.